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그동안 내려서 쌓인 지붕의 눈이 붕괴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이 건물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전문가를 연결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붕괴된 모습을 보니까요. 이게 체육관 강당이라고 합니다만 이 조립식 건물이라서 그런지 가건물 같다, 이런 느낌도 들던데 네. 구체적으로 이 건물들이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졌는지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 먼저 기둥을 세우고요. 그리고 기둥 사이에 외벽을 이제 설치를 함으로써 그 건물이 완성이 되거든요. 물론 예. 지붕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은 기둥입니다. 기둥이 이제 눈과 같은 하중을 전달시켜주고 예. 외벽은 그런 기능을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리조트 그 붕괴된 건물을 보니까 PEB 공법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둥은 철골 구조물로 하고 철골 구조물 사이에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자재를 이용해서 외벽을 만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리조트 건물에 있어서 강철로 만든 기둥이 어느 정도 하중에 견딜 수 있느냐가 설계의 핵심이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설계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결국은 이 건물을 유지하는 건 기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그 기둥이 설계상에 하자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보통 이번에 무너진 체육관 강당 말고 다른 어떤 농구장이나 이런 시설들과 비교를 한다면 이번 기둥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예. 또는 KTX 역사들이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보면은 이제 그 큰 넓은 내부 공간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위로 쳐다보면은 철골 구조물들이 응기승기 엮여져 있거든요. 예. 그걸 갖다가 우리가 트라스 구조라 그러는데 그와 같은 트라스 형태로 지붕을 만들어야 그 눈과 같은 하중이 그 위에서 받쳐지면은 이 트라스 구조가 하중을 분산을 시키면서 구조물의 안전성을 우리가 담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어떤 것들은 보통 우리가 뭐 농구장이라든지 또는 체육관 뭐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른 어떤 설계 기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저희가 그 입수한 건물 단면도 네네. 그래픽이 있는데요. 혹시 네. 이게 준비가 됐습니까? 예, 이 그림을 잠시 네. 보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사고 원인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일단은 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지붕 강당이 무너졌다, 이렇게 추정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일단 건물 붕괴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도면에 보면은 저기 기둥이 지금 C자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기둥이 그러니까 그 수평 기둥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하중을 받기 위해서 트라스 구조 형태로 짜줘야 되는데 예. 정확한 도면은 안 봤습니다만은 그 지금 현재 보이는 도면을 본다면은 기둥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주저앉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장 사진을 보면은 철골 구조물, 즉 H빔인데 이것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H빔의 규격이 아마 좀 적어졌거나 아마 또는 하중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비정상적으로 걸리는 무게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 하중은 어떤 조건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까, 보통? 뭐 여러 가지 뭐 내진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금방과 같이 눈과 관련돼서 본다면은 예.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1m 면적에 50cm 정도 눈이 쌓이면은
차이면은 안전하게끔 그렇게 예. 설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한 60cm 정도 눈이 쌓였다고 지금 네.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가건물 또는 어떤 구조물을 우리가 설치를 할 때는 안전율을 고려합니다. 예. 적게는 뭐 1.5, 많게는 2배 이상의 안전율을 고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한 50에서 60cm 정도 눈이 왔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설계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설계 기준만큼 눈이 왔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무너졌다. 그러면 안전율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네. 또는 H빔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았거나 뭐 이와 같은 문제가 붕괴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이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 도면대로 실제로 지어졌느냐 이 부분들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네, 설계 도면대로 지어졌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예. 그 설계가 제대로 된 설계였느냐도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경주 지역이요. 네. 원래는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60cm 정도 쌓였습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리조트와 비슷한 형식으로 지어진 그 다른 경주 지역의 어떤 건물도 눈으로 인한 어떤 그 피해가 있었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당연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 언론 자료에 보면은 이 구조물은 경주시의 안전 진단에 제외된 구조물이라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물론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은 네. 이와 같은 그 구조물을 관리하는 데 어떤 많은 허점이 지금 발견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동해안 쪽에 지금 많이 문이 오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강릉에 있는데 뭐 1m 50 이상씩 문이 왔거든요. 네. 이와 같은 가건물 이런 데 대해서는 정밀 안전 진단 지금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